오늘도 얼었어요, 살짝. 요즘 매일 아침마다 이러네요. 차가워.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내면 농협인데요. 보이시나요? 내면 농협의 농자재 판매장이에요. 여기 왜 왔냐 하면은 그 눈개승마 씨앗을 파종할 모판이죠. 그 트레이라 그러는 거. 트레이 모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상토 흙, 그걸 사려고 왔어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 눈개승마 씨하고 섞을 모래를 만들 거예요. 이게 모래인데 삽이 필요하겠네. 잠깐만, 삽을 안 가져왔네. 네, 준비가 됐어요. 의자하고 여기 모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채보다 양파망이 더 쉬워요. 양파망 안에다 넣고 모래를 넣고서 치면 돼요. 그냥 이물질만 걸러주면 돼. 이게 마르면 치기는 더 좋은데 먼지가 많이 나가죠. 뭐 간단한 작업이죠. 흔들면 돼요. 이 모래를 씨하고 섞는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모래하고 저기 씨하고 섞어 놓고 살짝 물을 스프레이를 해주면, 습기를 가해주면 씨가 모래에 달라붙어 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그냥 모판에 잘 떨어져요. 안 그러면 마른 씨만 뿌릴 때는 씨가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날아가요. 그래서 엉뚱한데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래하고 씨하고 섞어 놓으면은 부피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양이 많아지는 거죠. 양이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모판이 이만한 사이즈라고 보면은 씨만 뿌리면 이렇게 뿌렸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안 보이면은 안 뿌린 줄 알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뿌려야만 여기 씨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뿌렸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육안으로 식별이 되니까, 그 눈개승마 씨라는 게 워낙 작아서. 근데 모래하고 섞어주면은 골고루 섞어 놓고서 뿌린다고 가져갔을 때 모래가 눈에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뿌린 게 이렇게 뭐 밀가루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모래가 뿌린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모래하고 씨하고 일정 비율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래가 예를 들어서 10, 씨가 1, 뭐 10%대 뭐 10 이런 식으로 뿌려져 있으면 여기에 씨가 10% 있구나 하고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씨만 했을 때는 씨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당구 있죠? 당귀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그런 방법을 썼어요. 당구 씨만 뿌리면 당구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씨를 이렇게 손으로 뿌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전문적인 육묘업자들은 뭐 기계로 하거나 아니면 그 도구를 사용하죠. 그 씨 뿌리는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팔기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옛날 배추 씨를 파종할 때 그런 도구를 썼는데 그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에서 정확하게 뿌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여러 번 뿌려도 눈에 띄기 때문에 아 여기는 안 뿌렸구나 이걸 확실히 육안에 보이니까 그 부분 더 뿌려주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 씨 뿌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물질이 걸러져 나온 거는 이건 버려야 되고요.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일단 카메라 끄고요. 방금 제가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이 자석 클립을 쓰는데 그거 카메라를 떼려고 보니까 잠깐 작업 중단하고 이거 카메라를 떼려고 했더니 이게 자석 클립이 그렇게 뭐 완벽하게 센 건 아니라서 이게 카메라가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카메라 망가뜨릴 뻔했어요. 앞에 렌즈는 손상이 안 가고 옆에 측면으로 비스듬히 떨어져 가지고 천만 다행이네요. 지금 작동이 되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상토랑 모판 트레이랑 준비가 됐기 때문에 모판에 상토 흙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트레이거든요. 모판인데 이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105구짜리에요. 105구. 구멍이 105개가 있어요. 능계승만은 128구짜리 뭐 이런 거 사용해도 되고, 이보다 더 큰 뭐 72구짜리 그거 사용해도 되는데, 이 모종 키우는 기간이 우리 동네 날씨로 계산하면 최소 2달이 걸려요. 2달. 그래서 며칠간 파종하고, 지금이 3월 말이니까 4월 말, 5월 말, 5월 말에 날씨가 잘 도와주면 5월 말에 심을 수가 있고, 좀 늦으면은 6월 초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좋은 거는 크면 클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런데 크면은 이거 작업하기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일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저는 105구짜리를 선호를 해요. 일단 105구짜리를 담는데, 담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씨 뿌리는 것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위에다 뿌려도 되는데, 능계승만 씨는 표면에 뿌려도 되는데, 표면에 그냥 뿌려놓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씨가 워낙 작아서 낮에 햇빛을 받으면 씨가 금방 말라버려요. 근데 지금 마른 씨를 뿌렸을 때는 좀 덜 위험한데, 저는 지금 씨를 물에 담갔다가 침전을 시켜서 이게 불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불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말랐다 젖었다 말라졌다 하면 이게 씨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깊이 심어야 돼. 살짝 어느 정도 깊이 심는 게 좋나 하면 요거 뒤편으로 살짝 눌러주면 돼요. 그대로 놓고 이 정도 깊이로다가 눌러주는 거죠. 이게 깊이가 너무 깊이면 발화가 잘 안 되고, 너무 낮으면 씨가 잘 마르고, 그래서 요거 좀 황금 비율 같은 게 중요한데, 이 정도면은 여기에 씨가 떨어진다고 보면은 이 정도 되려나요? 깊이가 5mm. 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깊으면 잘 안 나오고, 더 너무 얕게 심으면은 씨가 마르기 때문에 물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 깊이, 이거보다 살짝 깊어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씨를 뿌려 놓으면 여기에 이 안에 찬단 말이죠. 이 표면에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한 5mm 깊이로
묻힌다고 봐야죠. 그러면 5mm 깊이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를 살짝 씨를 뿌린 다음에 이거를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주고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살짝 덮이겠죠. 물관리만 잘 할 자신이 있으면 표면에 뿌려도 나오긴 잘 나와요. 근데 바쁜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육묘 하우스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바쁜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깊이 심는 게 안전하다. 이걸 뭐 한꺼번에 한 10개씩 만들어서 지금 샘플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뭐 이쪽 편을 놓게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줄로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 완성된 건 일단 여기다 놔둘게요. 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틈틈이 제가 합니다. 그냥 우리 안치기는 식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원래 한 10,000평 정도 지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식당 하고 나서부터 많이 줄였어요.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눌러주는 거죠. 완성된 거는 똑같이 놓으면은 점점 무거워지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살짝 어긋나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어긋나게.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그 깊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균형이 맞으려면. 이런 식으로 한 10개씩 해서 날라다 놓으면 돼요. 그 파종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저는 쫙 해놓고 다 여기 다 채워 놓은 다음에 파종을 해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일단 끌게요. 오. (4월 1일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우. 곰치가 얼어 죽은 거 아니겠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그린 105 이렇게 써 있는데 105. 이 하우스가 모종만 키우는 전용 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제가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잡동사니도 보관하고 모종도 키우고 호박 따면 호박 그 선별 작업도 하고 고추 선별 작업도 하고 밖에 뭐 차광망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중구난방이에요. 심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안 쓴다고 준 건데 이 모판 놓는 받침대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파이프를 잘라서 놓고 이걸로 연결하는 거 쉽거든요. 무슨 뭐 용접을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딱딱 부속으로 체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우스 자재잖아요. 이것도 자르는 도구만 있으면은 요 피스로 박아가지고 이 파이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거 시골에서는 여기 고추 말릴 때 바닥에 깔고 저도 이망 사다가 다용도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받침대가 돼요. 이게 바닥에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가 아프면은 이거를 좀 높여놓으면 돼요. 밑에 뭐 그 핏박스 같은 거, 뭐 노란 상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상자, 그런 거 놓고서 오면 아주 훌륭해요. 허리도 안 아프고. 근데 이럴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고추대. 이게 고추대거든요. 고추대가 사이즈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20cm 짜리 있고 130cm 짜리 있고 그 다음에 150cm 짜리가 있는데 이 긴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 와 있는 게 아마 느낌이 130cm 짜리 같아요. 130cm 같아요. 150cm, 130cm만 돼도 이 5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놓냐면 3개가 필요해요. 하나 놓는데 이런 식으로 놓고요. 아, 요게 짧은 거네요. 120cm. 요거 이런 식으로 놓고요. 여기다 그냥 모판을 놓는데, 모판을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만 맞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니까. 저도 바닥에 나와서 생 초보였을 때 20년 전의 얘기죠. 바닥에다가 맨 땅에다가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걸 갈퀴로다가 일부러 평평하게 해가지고 모판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모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배수 구멍. 이게 이 배수 구멍인데 이 뿌리가 이쪽으로 자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이렇게 여기서 상토 속에서 자라다가 점점 크면은 이 구멍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맨 땅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웃자라요. 나중에 모종을 뺄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끊어내야 돼요. 다시 칼로다. 그러니까 모종 뿌리가 잘리는 아주 이상한 모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비닐이 왜 깔려 있나 하면 비닐을 깔은 거예요. 저렇게 땅에다 뿌리를 박지는 못하죠, 비닐 때문에. 근데 문제는 비닐을 박으면 수분이 옆으로 퍼져나가잖아요. 항상 수분이. 그리고 모종을 짧게 키우는 건 괜찮은데 좀 모종을 막 2달, 3달씩 이 눈개승마 같은 경우 뭐 2달 이상 키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로운 거거든요. 기간이 워낙 기니까 물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뿌리가 상해할 수도 있어요. 일로 나와서. 그때 점점 뜨거워지니까 날이 점점 4월 5월 이렇게 가니까 6월달 가니까. 그래서 모종은 무조건 띄우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육모장 가봐도 이 허리 높이로 다 띄워져 있어요. 일단 허리 안 아프게 작업하기 좋게. 띄우는 방법이 제일, 가정에서 뭐 매년 모종을 키워야 될 사람은 이런 판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뭐 그렇지 않고 나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한다 그러면 이 방법이 좋아요. 이건 뭐 비용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집에서 쓰는 고추대 몇 개 이용해서 쓰고 가로대라 그래 불러야 되나? 이거는 이런 파이프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아무거나도 다 상관없어요. 뭐 벽돌을 맞춰놔도 되고 판대기 맞춰놔도 되고 아무거나 나무를 해도 되고요. 지금 하우스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뭐 이거 시골에서는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청소하고 살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바빠가지고. 네,